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8월 14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중리. 그날따라 찌는 듯한 날씨의 일요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구에 있는 전당포였죠. 안을 보니 40대 남성이 TV를 보면서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주인 부부의 아들 45살 왕씨였습니다. 주말이라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12시쯤 한 손님이 전당포에 들어옵니다. 그는 금반지를 담보로 맡겼고 이에 왕씨는 현금을 내주기 위해서 금고를 보관하고 있던 안쪽 내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내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더니 다급히 설명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낮 12시 10분입니다. 이 전화를 받은 지역 경찰은 정말 유례없는 신고에 당황했죠. 사실 이 양구군이란 곳이 인구 2만 4천 명이 모여 사는 조용하고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2명이 함께 피살된 이런 강력사건은 지금껏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형사 5명이 곧장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전당포 주변은 순식간에 출입이 통제되는데요. 먼저 형사들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내실로 들어갑니다. 방바닥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전당포 주인인 왕씨. 가슴 외에 몸 12곳을 흉기에 찔렸고요. 그는 1인용 간이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죠. 한편 아내 우씨는 오른쪽 가슴 부위 그리고 총 3곳을 흉기에 찔렸는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 부위가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보시다시피 출입문 안쪽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간이 금고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 현장을 보니까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전당포에서 보관하던 담보물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시신의 혈액 응고 상태로 미뤄서 피해자들이 밤 사이에 강도가 진입한 후 이렇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당포란 곳이 워낙 귀중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보안 설비가 충분히 되어 있던 곳입니다. 당연하겠죠. 침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촘촘한 창살은 물론이고 입구에 셔터도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경보기 뿐만 아니라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까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경보기나 비상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죠. 이 주인 왕씨 또한 평소에 경계심이 많아서 저녁 7시가 넘으면 친한 친구조차 이 전당포에 오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철통 보안을 뚫고 전당포에 강도가 들었다? 이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전당포 현관과 또 창문 등에는 침입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나마 발견된 건 혈흔이 묻은 족적이에요. 근데 이 또한 선명하지가 않아서 이걸로 용의자를 찾기에는 문제가 있었죠. 물론 이 중에는 가족들의 지문이 일부 채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부가 평소에 생활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사건의 관련성을 짓기는 좀 힘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 노부부의 부검 결과를 살펴보던 경찰은 노부부에게서 방어흔과 저항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나 쓰러진 남편 주변에 이미 뜯겨져 있는 약봉지와 알약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왕씨, 노인 왕씨가 자는 동안 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복용하는 그 약을 먹으려다가 아는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범인이 이 내실에 있는 3개의 장롱 중에서 딱 현금 1,0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던 그 장롱만 뒤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놔뒀어요. 이건 평소에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수사의 대상은 숨진 노부부의 가족 그리고 전당포를 자주 이용하던 단골 손님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77살의 왕씨 그리고 69살의 아내 우씨
이 두 사람은 1975년부터 이 양구에 정착을 해서 무려 30년간 전당포를 운영하던 화교입니다. 노부부는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당포 주인이 워낙 의심이 많고 경계가 심해서 친하게 지내던 이가 별로 없다라는 반응이었죠. 그렇게 되면 가까운 면식범으로 우선적으로 가족들이 물망에 오르게 되겠죠. 특히나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아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증거가 있나 싶어 압수수색도 하면서 수사에 나섰지만 가족들은 아니 부모를 잃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면서 강하게 거부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여러분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유족이자 신고자인 아들 왕씨입니다. 그러면 그는 뭘 하고 있었느냐? 시신을 발견하기 전날 토요일 오후 5시쯤에 그는 부모와 함께 이 전당포 내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들은 전당포를 나왔고 새벽 1시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에 집에 돌아갔다고 진술했죠. 그 집이란 곳은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전당포 인근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죠. 사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얼른 전당포로 출근을 해라 했겠지만 이날따라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어나서 전당포에 도착을 했는데 그는 일부러 부모님이 계시는 그 내실에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늦게 나와서 이제 꾸지람을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대신 응접실에서 2시간 정도 TV를 보면서 가게를 지켰고요. 그러다 정오가 돼서 손님이 오자 내실에 들어갔다가 그제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정황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그를 범인으로 모는 건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이 해명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전당포 가게와 그 내실, 여기는요 벽 하나를 둔 채 문 하나만 열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현장에 지난밤 부부가 사망하고 나서 흘렸던 피가 계속 흥건하게 남아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가게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던 아들이 이상한 냄새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2시간이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게다가 유독 이 아들 왕씨가 수사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불응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강한 의심을 사게 되죠. 무엇보다도 왕씨가요,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이 전당포 건물을 비롯해서 보험금까지 10억 원의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게 되었죠. 이 부분 이상하죠. 이걸로만 봐도 사실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건 전날인 토요일날 밤에 새벽 1시까지 PC방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게임 접속을 어느 정도 했나 그 시간을 확인해 보는데 돌연 1시간 정도 자리를 뜬 게 확인됩니다. 그럼 이때 전당포 내실에 들어가서 부모를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했지만 사실 그 시각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한 이 노부부의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황상 의심은 됐지만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설득에 설득을 감행한 끝에 사건 발생 4년 만인 2009년에 왕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진실이었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상당히 허탈해했고요. 아들도 이제서야 나를 이제 의심하지 않냐? 라면서 좀 벗어나는 듯 했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건이 벌어진 지 4년이 지나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한편 경찰은 아들 외에도 이 전당포 단골 손님들은 누가 있었나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근 군부대에 소속된 군인들이었죠.
손님들 중에는요, 아예 전당포에다가 월급 통장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쓰던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마침 인근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역을 하다가 전역한 A씨와 B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죠. 왜 하필 이들이었냐? 알아보니까 A씨는 동료가 과거 이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 돈을 대신 갚게 되었죠. 그럼 억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당포 주인에게 뭔가 원한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작 A씨한테 가서 신문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 노부부와 전혀 채무관계가 없다라면서 반발을 했죠. 근데 또 기록상으로 실제 노부부가 A씨를 상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였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그럼 B씨는 어땠냐? 동료의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왕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대신 갚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서 용의선상에 올랐는데요. 경찰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진 그날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휴대폰 통화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죠. 그렇게 군인 A씨, B씨 또한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에요, 이 양구경찰서뿐만 아니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까지 총동원이 되면서 정말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됐어요. 근데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2005년 당시에 이 주변에 CCTV는 없었고요. 버스에 붙어있던 블랙박스까지 입수를 해서 살펴봤지만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았죠. 그렇게 미제로 남아버린 사건.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에 강원지방경찰청에 미제 전담팀이 생겨요. 그러면서 재조사의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또 이게 수사팀 인원이 감소하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4년 후인 2015년에 이 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죠.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는데 문제는 단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전당포 자리조차 공터로 변해버렸어요. 현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건은 거의 영구 미제 사건이 되는가 하고 여겨졌죠. 그러던 2020년 7월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아들 왕씨 인터뷰가 이 방송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는 부모가 죽은 이후 한동안 중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선뜻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죠. 과거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내가 용의자로 찍혔다라는 것에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했겠죠. 그는 사건 당일에 자기가 PC방에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담배를 사러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의외의 인물을 새롭게 지목해요. 그게 바로 왕씨와 당시에 사귀던 동거녀 박씨였습니다. 박씨? 박씨는 그 당시에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전당포 일에도 꽤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죠. 전당포의 장부 정리를 도맡았다고 해요. 그럼 꽤 중요한 직책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박씨도 이 전당포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인물이기도 했죠. 어라. 이 사건 당시에요. 노부부의 아들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고 딸은 중국에 있었는데요. 그 딸 또한 오빠의 동거녀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도 평소 이 노부부가 동거녀를 탐탁지 않아 했다고 증언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왕씨와 이 동거녀 박씨 사이조차 삐걱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박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 라면서 나는 굉장히 노부부와 사이가 좋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들 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돼요. 이 박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씨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PC방 창업 문제로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것도 폭로하죠.
이 일은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왕 씨는 예전부터 PC방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사업 실패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노부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딸한테는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정도였는데 아들한테는 옆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않던 상황이었죠. 이제 사실 그게 또 그럴만한 게 왕 씨가요. 그 게임 리니지에 한참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현질도 많이 하는 약간 중독 수준이었고요. 마땅한 직장도 없는 아들인데 게임 중독 상태다. 겨우 아버지 전당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좀 못 믿어 했던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범인이 아들이란 말일까요? 과연 그 동거녀 박 씨의 말이 사실인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 씨가 새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시신 발견 전날인 그 2005년 8월 13일 토요일에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쯤 박 씨가 전당포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왕 씨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때 전당포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었죠. 박 씨가 안에 부모님 계시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들 왕 씨가 안 계신다. 그래, 운동하러 가셨나?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 씨가 더운데 노인네들이 미쳤나? 라고 받아치게 되죠. 이 기억을 해내게 된 건데요. 자, 이 짤막한 순간 이게 아들 왕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서 기억하시나요? 왕 씨는 오후 5시에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박 씨에게 그때 말을 한 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운동하러 가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오라, 또 다른 모순점도 발견됩니다. 왕 씨는 조사 당시에 자신이 출근을 했을 때 전당포 셔터가 올라가 있었다고 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당연히 안에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당포의 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박 씨는 그 전날에 셔터가 반쯤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왕 씨 말대로 아침에 열려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근 PC방 사장님이에요. 오늘 사건엔 참 PC방이 많이 나오네요. 그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새벽 2시 퇴근을 하던 길에 문득 본 그 전당포의 셔터는 굳게 내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때 부부는 두 분 다 안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자, 그렇다면 아침에 셔터가 올라가 있었다는 왕 씨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경찰은 만약에 다음날 왕 씨가 전당포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럼 그가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색을 했는데 근데 또 열쇠는 찾지 못했어요. 이 와중에 왕 씨는 뭐라고 하냐? 나는 전당포 문을 연 적이 없다! 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아들 왕 씨로 모든 화살이 몰리는 듯 했지만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미제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이 사건을 접한 한 범죄 전문가는 아들 왕 씨가 가장 쉽게 이 범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 그 누구도 그를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2005년에 벌어진 사건, 이제는 17년 전의 일이 돼버렸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건을 알리며 그날의 비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을 그 범인이 혹여라도 완전 범죄를 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겠죠. 그 범인의 죗값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